결국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중에 임대인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임차인은 명도 소송에서 패소함은 물론 건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한 정확하고 유용한 컨텐츠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요건과 그 효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과 관련하여 조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임 연체액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체 금액이 중요합니다. 매월 1일 월 차임이 100만 원인데 7월 1일에 100만 원 연체, 8월 1일에 50만 원 연체, 9월 1일에 50만 원을 연체하여 9월 2일에 총 연체 금액이 200만 원이 되면 9월 2일에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횟수는 무관하고 연체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체 금액이 2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소멸합니다. 즉 위 경우에 9월 3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고 9월 4일 오전에 임차인이 1만 원이라도 변제를 하여 9월 4일 오전 현재 연체 금액이 199만 원이 되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소멸한 것입니다. 이후 9월 4일 오후에 내용증명 우편이 임차인에게 도달하더라도 계약 해지권이 이미 소멸한 후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어 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1점.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을 것. 2점.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계속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 임대차의 월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640조에 의한 계약 해지의 효력은 무엇인가? 1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은 더 이상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게 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명도소송, 정확히는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점.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 토지상의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으로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감정평가액인 시가에 따라 건물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 같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즉 건물 매수 청구권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03년 4월 22일 선고 2003-7685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인정 여부. 소급. 판결 요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자, 결국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중에 임대인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임차인은 명도소송에서 패소함은 물론 건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고민이 있으십니까? 혼자 뜨거워하지 마시고 02-545-8272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유료 상담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권충선 변호사를 검색하시어 법률사무소 기준의 블로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